세상은 돌고 공룡은 변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도 공룡은 변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 사람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지금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강연을 다 들으시면은 아 정말 공룡이 지금도 변하고 있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공룡 시대를 상상해 보면서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야성을 제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데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공룡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유지환 씨는 네. 옛날에 어떤 공룡을 좋아하셨나요? 저는 스테고사우루스. 아, 스테고사우루스요? 네, 그 등에 그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골판이 이렇게 달려. 그것을 꼭 한번 언제가 떼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예. 어떤 걸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그 날아다니는 익룡 있잖아요. 아, 날아다니는 익룡이요? 이렇게 커다란 게 어떻게 날 수가 있었어. 어떻게 날까 신기하고. 예, 익룡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룡을 좋아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영어죠. gone. she's gone과 똑같죠. 사라졌습니다. 공룡은요. 그리고 사라지긴 했지만 한때 이 자리에 서 있던 동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동물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different. 다릅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과 아주 다르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화면에 보이는 저 공룡 보이죠?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등에 17개나 되는 뼈로 된 골판을 들고 있어요. 동물원에 가거나 수족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동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과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을 하는 역할을 하죠. 아이들이 공룡을 좋아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일단 크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가장 큰 동물이 뭐냐, 가장 무거운 동물이 뭐냐. 오늘날 살아있는 뭐 코끼리라든지 기린 이런 동물 다 제쳐놓고 그 기록들을 다 쟁취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이유 중에 사실 두 가지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공룡이 다 사라졌다는 내용이 틀렸고요. 세 번째인 이제 공룡이 크다는 것도 그건 아니에요. 공룡보다 더 큰 동물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고래입니다, 고래. 예, 고래가 공룡보다 약간 더 커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오리, 펠리컨, 살로만 치킨 전부 다 네, 맞아요, 공룡이에요. 공룡 맛있네. 육식 공룡 가져왔어요. 차 뒤집은 다음에 앉아 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 눈빛 교환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만 아시잖아요.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공룡이 뭐냐면요. 현재 학계에 보고된 공룡 중에서 키가 가장 큰 공룡이고요. 기라파티탄이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이름 뜻이 거인 기린이에요. 자, 이 공룡 키가 몇 미터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m. 20m요. 15m. 15m?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룡 같은 경우는 키가 15m 정도입니다. 예, 15m 정도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건물 한 5층, 6층만한 크기고요. 키는 크지만 또 몸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40에서 50톤 정도 됩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40에서 50톤 하면은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이러는데 사실 못 낀 공룡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무거운 쪽은 아니에요. 이 친구보다 키는 절반보다 작지만은 몸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이름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요. 이름만 들어봐도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시겠죠? 예,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지금 현재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룡인데요. 90에서 100톤까지 나갑니다. 예, 엄청나죠? 근데 모든 공룡이 다 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루엣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조그만 동물이 하나 서 있는데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입니다. 보이시나요? 비둘기만 합니다. 예, 중국에서 발견된 조그만 공룡인 안키오르니스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그걸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너무 귀엽다. 만약 살아있다면 집에서 한번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위험한 거예요. 이 친구는 육식 공룡이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 귀엽다 데리고 가서
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손가락도 몇 개 없고 아킬레스건도 끊어놓고 그러면은 잔인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공룡만 해도 거의 한 1000종 이상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공룡을 하나 뽑아라, 가장 인기가 많은 공룡을 하나 뽑아라 하면은 저는 이 공룡을 뽑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네,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딱 봐도 되게 거대하게 보이죠, 그죠? 시내버스보다 약간 더 길어요. 약간 더 길고 서울 투어버스 2층짜리 있죠? 거기 위 2층에 딱 앉아 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 눈빛 교환하실 수 있어요. 보통 육식공룡들은요 몸무게가 한 뭐 2톤, 3톤 정도 나가요. 오늘날 코뿔소와 비슷한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뚱땡이였습니다. 9톤까지 나갔어요. 9톤. 네, 엄청나죠. 근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티라노사우루스 소개하면은 공룡의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육식공룡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날 어디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장 큰 육식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다 하면요. 유치원생들한테 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큰 육식공룡들이 몇 종류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현재는 가장 큰 육식공룡이 아닙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가장 우측에 있는 공룡이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예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고요. 그 앞에 있는 3마리가 보이죠? 그게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큰 공룡들이에요. 맨 앞에 보면은 저기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 저 상황에 있었다면 저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도망쳐야 됩니다. 저기 맨 좌측에 보면요. 붉은색 공룡이 있어요. 이 공룡은 그 스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3편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 죽이는 역할로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몸 길이가 한 12m 정도 되면은 저 친구는 한 15m 정도 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한 3m 더 길어요. 사실 공룡의 세계에서는 3m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옆짝꿍이랑 3cm 차이 나는 거, 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티라노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랑 싸우면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이긴다고 나오는데 정말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티라노사우루스 편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머리에 보면 조그만 벼슬이 있어요. 닭처럼 벼슬이 하나 있고요. 등이 부채처럼 펴져 있죠. 척추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등뼈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를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구를 거 아니에요. 척추뼈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나무 밀치고 비행기 부수고 그런 포악한 공룡이 아니라 되게 조심성이 많았던 공룡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룡은 다른 공룡보다는 물고기를 주로 많이 먹는 공룡이었어요. 다음은요. 스피노사우루스보다 약간 더 작은 친구들이에요. 예, 좌측에 있는 친구는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고요. 우측에 있는 친구는 그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1m, 2m 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실제로 이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를 갖다 놔도 셋을 구분하라 하면은 공룡 전문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보통의 육식공룡들은요, 이빨이 나이프와 비슷해요. 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기 돈가스 썰어 먹을 때 쓰는 나이프 있죠, 그죠? 나이프가 어떻게 생겼죠? 납작하고 여기 톱날 구조가 있죠. 보통 육식공룡들은 그런 식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갖고 오셨어요? 네, 제가 그 육식공룡 이빨 화석 모형을 가져왔어요. 보통 화석까지 얘기하면 다들 막 와 화석 이러는데 모형이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러는데 실제 공룡 이빨을 보시려면 저희 박물관으로 오세요. 자, 이게 지금 몸 길이 한 12m 되는 알로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의 이빨이거든요. 이걸 딱 보면 딱 실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도 꽤 큰 이빨이에요. 여러분들 이빨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죠? 치과 가가지고 이게 이빨 뽑았는데 이게 나오면 기가 아파죠, 이거. 딱 보시면요, 이빨이 어떻죠? 어떤가요, 이빨이? 매끈해요. 매끈하고 되게 얇아요. 여기 앞과 뒤를 만져보면요, 좀 되게 오돌토돌합니다. 칼처럼 그 톱날이 발달돼 있어요. 혹시 한번 만져보세요. 네. 그래서 보통의 육식공룡들은 이빨이 저렇게 납작하고 양옆에 저기 톱날 구조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다른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이빨도 가져왔거든요. 자, 이것도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화석 모형이에요. 네. 일단 딱 봤을 때 굉장히 크죠, 그죠? 네. 아까 그 육식공룡이 몸 길이 12m 되는 알로사우루스라는 육식공룡의 이빨이고요. 요거는 몸 길이 12m 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이에요. 몸 길이는 똑같은데 이 이빨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빨을 보시면요.
이 이빨을 한번 앞에서 볼게요. 이 친구는 이빨이 되게 얇아요. 근데 이 이빨은 얇은가요? 두꺼워요. 되게 두꺼워요. 예, 다른 육식공룡들한테서는 보기 힘든 종류의 이빨이고요. 물론 똑같이 앞뒤로 톱날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보통 육식공룡들은요, 이렇게 얇은 이빨을 가지고 공룡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고기만 딱 잘라 먹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이빨이 워낙 크고 단단해서 뼈째 씹어 먹었어요.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의 화석들을 보잖아요. 멀쩡하게 나온 것들이 거의 없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씹어가지고 뭐 뿔공룡인데 뿔이 한쪽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골반인데 여러분 햄버거 처음에 씹어 먹으면 입자국 생기죠. 그것처럼 골반에도 그 입자국들이 생겨요. 이런 구멍도 송송 나 있고요. 티라노사우루스 똥화석도 발견이 됐어요. 거기다 보면요, 그 조그만 초식 공룡들의 그 뼈 조각들이 다 박혀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거는 이런 입자국들이 초식 공룡한테만 발견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티라노사우루스한테도 이게 보여요. 사람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친구들을 잡아먹고 그러면 안 돼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또 보시면 이빨이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사람처럼.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갈이를 태어났을 때 이 한 번 나고 한 번. 빼면 한 번 더 하고 이빨이 두 번 나면 땡이거든요. 근데 공룡은 평생 나요. 계속 납니다. 공룡 시대 가서 치과 운영하면 망해요. 100% 망합니다. 보시면은 이빨마다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공룡 이빨 보면 되게 쭈글쭈글하게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쭉 들어다 보면은 가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자녀들이 올 때가 있는데 아빠 공룡 눈이 어디야? 그러면은 다 엉뚱한 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막 여기를 가르치시고 막 그러는데 공룡 눈은 저기 네 번째.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요게 눈이고요. 저기 콧구멍이고요. 뼈 뒤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가 턱이 굉장히 크죠. 턱 근육들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게 뽁하고 튀어나와요. 저희가. 그 여기 있는 두 개의 구멍은 일단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가 크잖아요. 머리가 크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약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뼈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구조였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눈과 코 사이에 저런 구멍이 없었더라면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서 고기를 못 들었을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서요. 보통의 육식공룡들은요, 좌측에 보이는 공룡 있죠. 아까 저 이빨을 보여드렸던 알로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요. 앞에서 보면 머리가 되게 납작해요. 납작하고요. 눈이 양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물을 넓기는 잘 보는데 앞에 시야가 별로 잘 안 겹쳐가지고 앞에 있는 사물과 이렇게 거리 판단하기가 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는요, 보세요. 눈이 정확하게 앞을 향하고 있죠. 집에서 키우는 뭐 고양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처럼 눈이 다 앞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육식공룡들보다 사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좋았어요.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시면은 그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못 보고 지나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만은 그러시면 안 돼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사람보다 13배 더 짧았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뼈어석밖에 발견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시력을 알 수 있냐?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뇌를 연구하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 좀 정신 나간 얘기 같죠? 모든 척추동물들은요, 뇌가 머리 안에 있죠. 뇌를 감싸는 뼈가 있어요. 그걸 뇌실이라 하는데 그 뇌실에 있는 공간은요, 그 안에 들어있던 뇌의 형태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그 뇌실의 공간을 입체적으로만 이렇게 복원만 할 수 있다면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뇌 형태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한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눈이 이쪽에 있고요. 뒤통수가 이쪽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둥글고 귀여운 뇌랑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죠? 앞쪽에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저게 뭐냐면요, 냄새를 담당하는 부위예요. 예. 여러분 뇌에도 저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뇌는 저게 땅콩만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거는요, 바나나만 해요, 저게. 그래서 동물들의 뇌와 비교해본 결과 과학자들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먹잇감의 냄새도 맡았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친구가 방구를 껴도 그거 다 냄새 맡을 수 있는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이빨도 크고 머리도 크고 눈도 크고 막 다 커요. 근데 작은 게 하나 있어요. 앞발. 예, 앞팔이에요, 앞발. 제 팔과 똑같아요, 길이가. 이거 똑같아요. 몸 길이는 12m 정도 되는데 팔 길이는 이거예요.
몸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보니까는 개구용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로 팔이 짧아가지고 박수를 못 치고요. 박수 못 쳐요. 티라노사우루스 잔뜩 모인 자리에서 콘서트 열면 다 조용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코에 파리가 앉았을 때 이걸 못 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 물론 그때 당시에 우산이 있었을 리는 없지만은 우산도 못 썼고요. 그리고 못판. 못 꽂았네. 친구들과 연락도 못 주고 받습니다.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앞다리가요. 그렇게 막 보잘것없는 기관은 아니었어요.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앞에 있었던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티라노사우루스가 앞팔 하나 가지고 거의 300kg을 들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이거 엄청나죠, 그죠? 티라노사우루스랑 이승윤 씨랑 팔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씨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승윤 씨 팔을 뜯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팔을 뜯어내다니. 그 정도로 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세요. 예,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근데 이걸 과연 어디에 사용됐을까? 그래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긴 하는데 몇 년 전에 학회에 갔더니 어떤 그 여성 과학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성을 만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안아주거나 할 때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얘기긴 합니다.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잘 동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무자비한 사냥꾼이었지만은 그래도 사랑할 때는 되게 따뜻한 로맨티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특별한 특징들이 되게 많았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아까 뼈치 씹어먹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티라노사우루스 턱힘이 굉장히 강했겠죠? 턱힘이 얼마나 셀까 제가 비교할 만한 동물들을 몇 마리 데려왔어요. 예, 좀 맨 위인 사람이 접니다. 평소에 저러고 다니진 않아요. 네, 저건 이제 야외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의 무는 힘은요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한 65kg 정도 돼요. 그래프도 크기도 작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뭐야 이게 무는 힘이 세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기 개보다 셉니다. 사람 무는 힘이 개보다 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한테 물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개가 물면 따라서 무심히 됩니다. 네. 사람도 은근히 무는 힘이 센 동물이에요. 자, 밥을 먹고 있는 물고기가 보이죠? 백상아리인데요. 백상아리 무는 힘은요 300kg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뭐 덩치는 큰 사실 무는 힘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상어 같은 종류들은요 머리뼈들이 되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 쪽에 있는 뼈와 나머지 머리 쪽에 있는 뼈들이 잘 안 붙어 있어가지고 무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상어보다 좀 더 세게 무는 동물이 있어요. 사자가 만약 여러분 손을 딱 물잖아요. 그러면 손 위에 냉장고가 하나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밀림의 왕 사자보다 턱 힘이 더 센 동물이 있습니다. 악어. 악어예요, 악어. 자, 악어가 무는 힘은요 진짜? 2,000kg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물 수 있는 악어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2,000kg이에요. 2톤. 악어가 여러분의 발을 물잖아요. 그 발 위에 코뿔소 한 마리가 떡 하고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엄청난 무게죠. 자,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센 건 악어인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도대체 얼마나 세게 물었을까요? 거의 6톤이에요. 거의 6톤. 엄청나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길 가던 차 딱 물면은 차가 두 동강이 나요. 와. 그 정도로 센 겁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왜 그러면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밟혀 죽는 게 더 아파요? 물려 죽는 게 더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6톤이 내려오나 9톤이 밟나?